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마법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테마술사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포션 기법에 들어맞는 다양한 종목들 한번 탐색해 보고요. 공략법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 옆에는 오늘도 차현우 테마술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테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익률 리뷰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시선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요. 제가 테마술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마법과 같은 이러한 기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와 같이 견주어서 제가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수익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 검증을 통해서 제가 100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제가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전일부터 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히든 종목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시청자님들의 계좌를 제가 빨갛게 바꿔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테마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던 그 뾰로롱 있잖아요. 다시 부활을 했다고 네,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싶어요. 찾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네네. 분들이 이 뾰로롱 이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네. 저희가 스튜디오 옮기면서 앉는 걸로 옮기면서 좀 뺐었는데 다시 한번 뾰로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 공개를 해볼게요. 함께 보시죠. 뾰로롱. 아, 그렇죠. 또 CG도 더 멋있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네요. 네네. 히토류입니다. 오늘 장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테마여서 역시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히토류 결국에는 중국에서 무기를 꺼내 들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계속 제가 조금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트에서도 살짝 이게 묻어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로봇이나 그다음에 2차 전지로 해서 많이 시장이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히토류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오늘 금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요 다시 한번 히토류에 대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자석에 대한 제조 기술을 어떻게 됐죠? 수출에 대해서 금지를 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요 히토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는 모습에 있습니다. 다시 히토류 자석 같은 경우에는 모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기차 이외에도 풍력 발전기나 로봇 그밖에 에어컨 등 다양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게 모터 자석에 대해서 이러한 기술력들이 전 세계에 80에서 90% 이상 지금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대략적으로 한 88%를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에 대한 이러한 대체 소재로 해서 바로 유니온에서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유니온이 그다음에 유니온 다음 말씀드린 머티리얼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제가 차트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지금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유니온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션 기법이나 이런 내용들에서 아시는 분들은요 이러한 구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포션 기법, 에너지가 채워진 그러한 상황에서 히토류, 사실 2차 전지나 그 밖의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 히토류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수출 금지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대체로 해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하나의 대체 모멘텀인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약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출 금지가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서 강한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연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그럼 너무 많이 상승이 나온 게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봉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미 지난해 시가까지 올라온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까지 많은 채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P1, P2, P3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러한 지금 IRA에 대한 세부 지침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계속 노이즈가 살짝 이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에 이러한 이제 약간의 패권에 지금 약간의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를 하시고 저는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이렇게 좀 늘려볼게요. 차트를 이렇게 늘려보게 되면 제가 이제 연시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들도 있지만요.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7,500원 부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500원 부근이 지지 라인이자 강력한 저항 라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니온에 대해서 저도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7,500원 부근에서 호가를 보고요. 이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바로 대체대를 생산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업체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2월 달에 상당히 이제 거래량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약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좀 증가가 되지 않았는데요. 일단 바로 연봉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거래량이 어떻죠? 에너지가 좀 더 채워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좀 더 깊은 조정을 줬을 때 공략을 하셨으면 만약에 유니온 머티리얼에 관심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리고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은 어떻죠? 대장주가 계속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유니온이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차후에는 다시 한번 유니온 머티리얼이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연봉이나 그다음에 기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지금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대장주가 바뀌는 이러한 원리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아마 되셨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니온 머티리얼은 아직 유니온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또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티플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8%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시가 대비해서 약보합을 그리고 있어서 약 한 2%, 3%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 티플렉스를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요, 뭐 다들 이미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요, 바로 티타늄, 니켈, 그 밖에 휘토류, 이러한 희귀 소재를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해서 핵심 소재인 바로 스테인리스 핵심 밸브를 상용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이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에너지가 좀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스윙으로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종목들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겠다. 제가 지금 원전에 관련해서도 괜히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닙니다. 지금 휘토류 관련으로 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뽑아오긴 했지만 휘토류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희귀 소재로 해서 니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오히려 티플렉스가 저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포션 기법이나 이런 관점으로 하시게 되면 저는 일단 4,000원 밑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 테마 휘토류 살펴봤고요. 유니온 7,500원 선에서 좀 보면서 접근을 하면 괜찮겠다는 말씀. 또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유니온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도 가장 좋게 보고 계시는 건 티플렉스 역시나 긴 호흡으로 보자라는 말씀. 4,000원 선이 좀 의미 있는 가격대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차현우 테마술사와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다면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보시고요. 아래 QR코드 띄워드릴 테니까요. 비밀번호 1123 적고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먼저 강의에 앞서서 테마부터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급등 테마도 확인해 볼게요. 자, 마술사님 보여주세요. 어떤 테마인가요? 뾰로롱. 아, 니켈. 오, 우리가 그래도 거의 리튬 위주로 봤었는데 니켈도 네, 좋게 보시나 봐요? 예,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니켈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순환매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니켈 같은 경우에는 금일 한 가지 이슈가 이제 있었는데 바로 이제 제이스코 홀딩스라는 이러한 기업이요. 이제 필리핀에
자회사 격으로 두고 있는 이러한 제이스코 PH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인의 대략적으로 지분을 95% 확보를 했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니켈 광산으로 해서 니켈 관련주로 해서 금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켈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니켈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이스코 홀딩스는 바로 제가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제이스코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시가가 상한가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죠? 지금 현재 23%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한가가 깨진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가가요, 금일 기준 저가가 무려 약 한 10% 수준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키는 긴 윗꼬리의 이러한 망치형의 이러한 성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러한 캔들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간혹 이제 끼가 다분한 종목이다. 상승을 했을 때 끼가 다분한 종목이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끼라는 거에 뭐죠? 바로 과거의 이력들을 참고를 많이 하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차트를 늘려볼게요. 차트를 이렇게 늘려보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제가 좀 더 늘려볼게요. 이게 보면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상승이 나왔다가 5,400원에서요. 반등 한 번 없이 급락이 나오는 이러한 하나의 좀 세력주에서도 조금씩 어려운 그러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제이스코 홀딩스가 이게 안 좋다라는 것보다는 어떠한 과거의 내용들을 봤을 때 좀 끼가 좀 무서운 종목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이스코 홀딩스가 뭐 안 좋다라기보다는 만약에 하신다 하더라도 비중을 굉장히 낮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더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공략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리튬, 니켈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테마군이기 때문에 방금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인지를 하시고 저는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당부 이렇게 비슷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드릴 종목은요, 바로 이제 STX입니다. 차라리 제이스코 홀딩스보다는요, STX를 이제 차라리 공략하는 게 낫지 않겠냐, 약간 이런 내용으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TX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IRA 이러한 이제 세부 지침에 대한 이제 감축법이 이제 발표가 되었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 IRA 수혜주들이 계속 후발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STX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이미 중국산 광물을 재가공을 해서요. 지금 판매를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허용을 해주게 되지만 2005년, 6년, 2028년까지 계속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죠?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미 지금 벌써부터 이러한 STX가 안바토비 니켈광 지분을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 다시 말해서 중국산에 대체를 해야 된다라는 게 벌써부터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면서 STX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차트로 바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제이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의 이제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지금 위에 있는 이러한 구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STX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니켈 관심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STX가 그래도 좀 더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연봉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난해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증가가 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난해 11월 달에 있었던 이러한 고점 부근에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떻죠? 바로 지금 에너지가 좀 채워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느껴지고 그다음에 전고점 돌파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집중을 해야 될 건 뭐가 있어요? 니켈도 있지만 바로 52주 신고가가 지금 관심을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마 시장에서 STX를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STX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게요. 리튬보다는 니켈이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이고 싶기 때문에 그래도 공격적인 자리 제가 7,000원 쪽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도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P1 자리이기 때문에 P1과 P2의 약간 경계선인데 아직까지는 P1 자리이기 때문에 7,000원 관심 있게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켈은 좀 리튬 쪽보다는 다소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니켈 테마에서는 두 종목 봤고요. 제이스코 홀딩스 좀 어려운 종목, 위험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평가예요. 공략하고 싶으시다면 저비중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적극적인 공략은 자제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STX가 더 낫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역시나 그래도 보수적 접근 말씀하셨고 7,000원 선 가격대까지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현우 테마술사를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 포션 기법에 대한 어떤 자료집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1123 비밀번호 적고 입장하시고요. QR코드 저희가 방송 중에 계속 아래 띄워드릴 테니까 편하실 때 스마트폰 꺼내서 인식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정리한 테마 잠시 화면으로 좀 살펴보고요. 잠시 후에 저희는 수익률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차현우 테마술사의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먼저 수익률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종목도 AS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차현우 테마술사의 포트폴리오 함께 만나보시죠. 테마술사 차현우 히든 종목 수익률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종목이죠. 일진전기가 최고가 기준으로 40% 넘게 수익을 내면서 목표가 돌파를 했고요. 또 로봇 관련주 SPG도 역시나 44% 최고가 기준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살펴볼 종목입니다. 인탑스가 23% 역시나 두 자릿수의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께 여쭤보죠. 네, 인탑스 삼성과 로봇 쪽에서도 협력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저희에게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수익이 20% 넘게 났는데요. 이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마술사님. 아, 네네. 제가 이제 인탑스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로봇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전에 이제 히든 종목 때 말씀을 드렸을 때 바로 지금 실질적으로 숫자가 어떻게죠?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업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표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계속 좋게 보셨으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서 그다음에 공략을 했었던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주식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움직이는 하나의 생물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상을 한 그러한 진입된 가격이 이제 좋지만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관점을 가지게 되면 하락을 할 때마다 그리고 상승이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이제 수익률 리뷰에서 제가 방금 이러한 내용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법 내용에서도 다시 한번 어떻게 공략을 돼야 되는지도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인탑스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요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이제 실질적으로 진입을 했었고요. 이제 P1 자리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일 만에 23%의 이제 상승세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먼저 대응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왜냐하면 아직 목표가에 이제 도달이 된 게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재료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이러한 구간들이 이제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구간에서는 이제 쌍바닥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된 건데요. 이 자리는 P1자리인 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바로 P2 자리가 되신다라는 것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게 대응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됐다면 이 구간 진입을 하나요? 진입을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요. 이 구간 보이세요? 이 구간에서 어떠한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불타기라고 하게 됩니다. 불타기라고 해서 비중을 다시 한번 늘려야 될 그러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주린이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구간에서는 굳이 따라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포션 기법에서 이 자리에 진입을 한 게 잘못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구간에서도 진입을 해야 될 자리는 있었다라는 거고 지지와 저항 관점에서도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미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진입을 하고 하락이 나오게 되지만 분명히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러한 부분보다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죠? 반복이 되게 되면 단기간에도 이러한 수익을 보실 수 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이미 검색기 받아보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또 이렇게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많이 실지 마시고 소액으로 제가 반드시 시행착오 겪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계속 디테일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러한 마법과 같은 기법으로 해서 정말 빨간 계좌가 많이 늘어나게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인탑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지금 목표가를 향해서 더 상승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인탑스는 이미 삼성 쪽으로 해서 삼성 케이스로 해서 많이 납품을 했고요. 이미 안정적인 그러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다시 말해서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그러한 법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로봇으로 해서 어떻죠? 이미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서빙 로봇이죠. 베어 로보틱스죠. 베어 로보틱스가 이미 2,000대가 이미 어떻죠? 수주가 잡힌 그러한 2,000대가 아니라 8,000대네요. 8,000대고 이 8,000대에서 한 대 가격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미 매출로서 로봇으로 해서 1,600억이 잡혀 있는 그러한 상황.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30% 잡는다 하더라도 얼마죠? 바로 480억의 영업이익이 잡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에서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투자 지분을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도 이와 같은 매출이 발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탑스는 지금 시총이 얼마다? 7천억밖에 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저평가 기준으로 해서 외인과 기관들의 스마트성 머니가 같이 들어와 주게 되면서 주가는 더 많이 상승이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보유자분들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더 홀딩하셔서 더 많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인탑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탑스로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20% 넘게 올랐지만 아직도 상승 여력 있다. 48,000원 목표 주가까지 열심히 순항하고 있는 인탑스 수익률 리뷰까지 해봤습니다. 이렇게 삼성과 협력하는 로봇 업체인 만큼 좀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가 되는데 오늘 히든 종목도요. 삼성 계열의 기업이라고 하고요. 이번엔 AI 반도체 종목으로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자 오늘같이 좀 눌리는 장, 하락하는 장에서 내가 반도체나 AI 같은 잘 가는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볼까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도 방송 말미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술사 차현우님의 오픈 카톡방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아래쪽에 있는 QR코드 인식하고 입장하시길 바라면서 이제는 기법 강의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테마술사님, 오늘도 저희 공부시켜주시는 건가요? 네네. 일단 제가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다들 많은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 다음에 대략적인 내용들은 아실 거라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도 인탑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론적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만약에 하락이 나왔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방금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히 저희가 공부를 해보고 그다음에 제가 또 다른 종목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서 예시, 다시 말해서 공부해야 될 종목으로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바로 보시다시피 캠트로스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캠트로스는 다들 이제 알고 계시죠? 바로 LFP예요. LFP 관련주로 해서 제가 이제 많은 말씀들을 드렸고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LFP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 SDI부터 해서 뭐 LG화학 그밖에 이제 대형 그룹들이 바로 LFP에 진출을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바로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전해액을 생산을 하게 되면서 LFP에는 전해액이 더 많은 비중이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실적이 증가가 될 거다. 다시 말해서 사용량이 증가가 될 거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연봉에서는 이러한 거래량 증가, 그다음에 감소가 됐음에도 거래량이 급감이 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가 채워지게 되면서 현재는 결과론적인 얘기로 지난해 부근까지 상승이 나온 그러한 상황입니다. 거기서 더 많은 상승이 나오겠죠.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가지 않은 그러한 영역을 간다. 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윗꼬리는 간 이력은 있지만 결국에 저는 이러한 굳은 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종가상, 시가상으로는 결국에는 13,000원 부근입니다. 그리고 나면서 고가는 19,000원이지만 결국엔 가보지 않은 이러한 구간을 상승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봉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필요 에너지나 이런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하고 바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구간에서도 공략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간 공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도 되고 이 구간에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 지지와 저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구간들을 이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좀 더 늘리게 되면 이러한 구간의 저항대가 지지와 저항대가 보이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호가창인데 이 호가창은요 계속 보시게 되면 사실 정답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의 분위기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을 한 곳에 실는 것보다는 분위기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은 바로 움직이는 하나의 생물체와 같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을 찾기보다는 움직이는 생물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식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구간은 오히려 나쁘지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만약에 공략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 어떻죠? 오히려 이 구간을 공략을 하는 게 더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구간을 공략을 하게 되는 이러한 탄력적인 매매 대응 방법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하락이 나왔을 때 이 구간을 하나의 정답처럼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상승이 나와서 오히려 이 구간을 진입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P2 라인이 확신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켜보셨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P2를 공략을 하는 이것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이 구간에서도 여기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제대로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빠지게 되면 얘는 이 구간에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 다들 아시죠? 너무 많이 말씀들이 드려가지고 제가 요거 기억하시죠? 쌍바닥.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대응 방법들이 있으니까 너무 포션 기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고 정말 이 재료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믿음을 갖고 그다음에 공략을 해보시고 이러한 경험들이 하루, 이틀, 3일 많게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확보가 되시게 되면 더 많은 자신감을 갖고 더 많은 수익을 보시게 될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캠트로스 LFP 관련주부터 살펴봤습니다. 공략 가능한 사인이 나왔다, 포션 기법이 터졌다라는 말씀, 그리고 캠트로스는 사실 지난달부터 계속 강조하시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응 방법이 상당히 많으니까 다양한 기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강의에서 못한 얘기 노란 톡방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QR코드 이용하셔서 카메라로 스캔해서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 문자 메시지로 테마술사 이렇게 4글자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두 방법 모두 비밀번호는 적으셔야 되거든요. 채팅방 들어오실 때 1123 1123이라고 숫자 4자리 입력하시면 100% 무료로 운영되는 방이니까 많이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의 사인이 나왔다, 포션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강조하신 캠트로스까지 살펴봤고요. 또 다음 종목도 계속 강조하시던 종목이네요, 마술사님.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용으로 하나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고바이오 랩은 제가 계속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은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제 예상보다는 너무 빠른 상승이 나왔어요. 그만큼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른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고바이오랩 다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에는 마이크로 바이옴보다는 바로 셀트리온 M&A 기대감으로 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구간들도요. 이러한 구간들도 확인도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이 구간도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아마 공략이 가능한 지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공부용으로 이제 갖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전일 다들 기억나시죠? 너무 많이 상승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큰 그림 보라고 말씀드렸죠. 연봉, 그다음에 일봉을 늘려서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보통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런 상승이 나오죠. 지금 현재 이 구간은 이 구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 3차 파동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구간을 예상을 하고 진입을 하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용으로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전일에도 어느 지점에서 공략을 해야 될지를 이제 요 구간에서 우리 노란 톡방에 들어와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줘야 된다. 좀 더 하락에 나와야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이격이 조금 이제 벌려놓은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줬을 때는 어떤 자리? 바로 P1 자리입니다. P1 자리에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계속 일부러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일부러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하락에 나와도 잘못된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이미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공부용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방금 이제 셀트리온 M&A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가 또 추가가 되었잖아요. 바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이제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고바이오 랩이 성장 모멘텀이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깊은 눌림을 주게 되면 바로 공략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기법 공부용으로는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현재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바이오랩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 하락을 나오게 되면 요 구간 지금 18,000원 부근이에요. 그래서 18,000원 부근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하락이 나온다도 어떻다? 당황하지 마시고 어떠한 구간에서는 맞아 떨어지는 또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구간을 추가적으로 진입을 하셔서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 파동으로 해서 수익으로 가져가시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바이오랩과 앞서 캠트로스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거의 뭐 고바이오랩은 3일 연속으로 봐주신 것 같은데 자, 공부용 종목으로 봤고요. 계속해서 강의 관련해서 더 자세한 사항을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히든 종목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AI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수익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화면으로 보시죠.
네, 테마술사 차현우 전문가 히든 종목 수익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어제 살펴본 종목 일진전기 목표가 7,500원을 화요일자로 돌파했고요. 최고가 8,28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또 SPG 역시 목표 주가 28,000원을 초과해서 달성했고요. 최고가 445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인탑스까지도 20% 넘는 수익을 내는 모습 확인을 하셨죠? 혹시나 수익률 AS 오늘 놓치셨다면 노란 단톡방에 잘 문의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는 이제 대망의 히든 종목 공개할 시간입니다. 자, 마술사님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네. 제가 이제 히든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계속 순환매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큰 폭의 상승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바로 K칩스법이 발표가 된 이후에 어땠죠? 재료 소멸이 돼서 당분간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전일 OLED 관련주들 상승이 나왔고요. 이제 서서히 조금 빠른 이른감이 있기는 한데 반도체 관련주들 다시 한번 이제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방금 앵커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삼성 관련 종목으로 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반도체가 설사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게 되면 많은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초입 구간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실 테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지금 히든 종목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이제 히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가온칩스입니다.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제 삼성전자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만든 설립한 그러한 디자인 솔루션 기업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삼성 반도체에는 이제 뭐 파운드리, 그다음에 글로벌 IT 기업인 ARM과의 이제 베스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해서 선정이 된 그러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보안이나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제 많은 그러한 바로 이제 디자인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수주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설계 쪽이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 쪽이라고 제가 먼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최근에는요, 바로 이제 차량용이나 AI, 그밖에 자율주행 이런 고부가 가치의 바로 분야로 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국한이 되는 것보단 회사가 실적을 어떻게 증대를 시키게 되려면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되려면 바로 확장성과 지속성이 동반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합된 회사가 바로 이제 가온칩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출신의 이러한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그러한 법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당연히 삼성과 앞으로도 밀접한 관련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조금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부분을 보시면 가온칩스를 왜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일단 이 부분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핸드폰도 있지만 바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꽉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뭐가 주목을 받아요? 지금 전기차도 있지만 AI, 로봇, 뭐가 필요해요? 바로 연산의 처리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스페타시스도 많은 말씀을 드린 이유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정보를 이제 저장을 하는데 많은 사용이 됐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처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AI가 보통 딥러닝이라고 하죠. 딥러닝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그런 정보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자율주행도 보게 되면 라이다로 해서 앞차와의 이러한 간격들 그리고 이러한 주변의 이러한 장애물들 이러한 거를 빨리빨리 어떻게 되죠? 처리를 해야지 주변의 장애물과 이러한 걸 인식을 하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좀 큰 흐름상 그밖에 AI 사물 인터넷 쪽에서도 바로 이 정보 처리는 앞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과거에는 바로 소품종 어차피 다 일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품종에서 대량 생산을 한 이러한 정보정에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한다면 지금은 다품종에서 소량 생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죠? 이러한 내용들이 제가 아까 이제 설계를 표현을 할 때 조금 이제 말을 좀 많이 더듬었는데 이게 반도체가 약간 디자인한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이러한 발열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거에 따라서 바로 반도체에 대해서 열과 또 관련되어 있으면 처리 능력이 어떻죠?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공정이나 테스팅 같은 게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인해서 지금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많은 어떠죠? 필요성이 두각을 드러내게 필요성이 증가가 될 거다라고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 AI,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로봇, 비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사용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를 이해를 하시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제가 또 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이제 지속성과 그 다음에 확장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평균 성장률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차량용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성장률을 대략적으로 7.4%를 예상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더 상승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7.4%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로봇 쪽,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무려 26.5%나 성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먼 미래에 대해서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도 이해되시죠? 지금 부동산처럼 미래에 있는 걸 끌어당겨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에코프로도 종목들도 고평가 얘기를 하게 되지만 지금과 같이 정말 많은 10배 가까이 상승이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미래에 대한 이러한 연평균 성장률을 가지고 주가에 환산을 하게 된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차후에 여기에 지하철이 들어서게 되면 그 밖에 상가가 들어서게 되면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어떻죠?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그 들어섬에 대해서 집값이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바로 환산이 들어가야 되면서 집값이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죠. 주식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지속성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온 하나의 이제 자료인데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CSMC가 굉장히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1위입니다. 1위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 GUC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아까 디자인으로 해서 설계라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 소품종으로 해서 이게 생산을 이렇게 해가는 다시 말해서 각 고객사마다 원하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해서 줘야 됩니다. 반도체를 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베이스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GUC가 바로 TSMC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고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현재와 같은 가장 큰 법인으로 해서 성장이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가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바로 이제 국내 팹리스 고객사로 해서는 가장 많이 확보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되시나요? 가장 많이, 다시 말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많이 쌓여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결과치가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우리나라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이미 팹리스 고객사를 가온칩스가 고객사로 해서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여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요거는 바로 이제 제가 예시로 갖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해가 되시게 되면 바로 딱 가온칩스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이제 테마성으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에서 60조에 대한 투자를 이제 단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OLED 관련해서 용인의 이제 4조에 대한 이러한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미 3월 15일 날 발표가 이미 있었죠. 용인이 아니고 아산이었죠, 참 OLED는. 그리고 이제 용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300조 원의 투자를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요거는 두 가지를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300조를 투자를 한다라는 다시 말해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이해되셨죠? 아까 연평균 성장률을 말씀드렸고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필요성이 부각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투자를 하게 되면서 고용에 대한 부분을 활성을 시키겠다라는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에서도 방금 TSM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스템 반도체에서 1위를 또 달려가겠다라는 이러한 강력한 의지도 느껴진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UC처럼 가온칩스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일 가온칩스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섹터 이제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전략은요.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다시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대략적인 내용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31,800원에 주가가 지금 위치해 있고요. 지금 약보합에 약 한 마이너스 1.5% 수준에 있습니다. 이게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지금 이제 39,500원까지 약 4만 원 부근이 가장 최근에 높았던 그러한 주가 위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린 게 뭐 이러한 구간 당연히 이해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설명 드렸죠. 많은 설명을 드려서 이 구간이 굉장히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앞으로 주가는 움직이는 생명체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 주가의 위치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돌려서 나올 상승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하락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대감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실적까지 받쳐주게 되면 일단은 저는 종고점은 당연히 넘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에 대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되셨다면 앞으로 정말 많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한 가격 전략을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요, 노란 톡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래에 띄워드리고 있는 네모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무료 입장하시면 이곳에서 가격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1123 비밀번호 꼭 기억하셨다가 입력하고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오늘 살펴본 종목 이름은 뭐였죠? 마술사님? 가온칩스였습니다. 맞죠. 가온칩스였습니다. 네네. 자, 가온칩스 반도체 관련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뭐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관련주까지 시장이 상승할 때는 내가 이 종목 눌림이 나오면 꼭 공략을 해봐야지 하다가도요. 막상 오늘처럼 하락하면 너무 손이 안 나가는 게 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테마술사님이 세세한 타점까지 다 잡아준다고 하시니까요.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같이 문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술사님. 저희는 내일 또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오늘도 테마술사는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